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2025 발롱도르 수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망 덴벨레인데요. 이번 영상은 1위부터 30위까지 그냥 제 생각을 더해서 약간 주저리 떠드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롱도르 수상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덴벨레가 발롱도르 타는 거는 과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나중에 덴벨레 발롱도르 받을 거다 이랬으면 또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덴벨레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줬고 이 파리 생제르맹이 엄청난 커리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발롱도르가 덴벨레 품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덴벨레의 활약상 53경기에서 35골 16도움, 공격 포인트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쌓아줬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15경기에서 8골을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리그왕에서 21골을 넣으면서 리그왕 공동 득점왕을 달성했고요. 리그 MVP까지 따면서 프랑스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이라고 하죠. 리그, 컵, 챔스 모두 우승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슈퍼컵까지 따냈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저는 이번에 덴벨레를 봤을 때 눈빛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눈빛이라는 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전방 압박할 때라든지 플레이할 때 그런 눈빛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났던 건 그 인테르와의 결승전에서 전방 압박하기 전에 딱 덴벨레가 달리기 직전 자세를 취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이기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막 이기고 싶어 할 때 흐리멍텅하지 않고 진짜 이 축구라는 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덴벨레가 이번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느껴졌고 확실히 뭐 바르셀로나 있을 때 뭐 도르트문트 있을 때보다는 본인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의 대장 같은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자신의 무게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축구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번 시즌은 제로톱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강인을 그 자리에 써보기도 하고 뭐 덴벨레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 덴벨레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역할을 너무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 가운데 있지만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다른 선수가 또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의 24-25 전술 이 유기적인 로테이션이 확실히 드러났던 것 같고요.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덴벨레입니다. 정말 양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발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요. 또 스피드도 엄청나게 빨라서 역습 나갈 때 파리 생제르맹이 되게 무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덴벨레라는 선수 트래블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2위부터 5위를 볼게요. 2위는 라민 야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이 아니었다면 저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챔피언스리그 4강에 쿤데하고 발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제라르 마르틴, 에릭 가르시아 이 선수들과 함께 4강을 치렀었는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풀 멤버였다면 또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사실 야말이 챔피언스리그 4강 치를 때쯤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경기를 연속적으로 소화하다 보니까 피로가 되게 누적되어 있었을 시기 같거든요. 이거 뭐 야말 없으면 진짜 게임이 안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야말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막 골을 소나기처럼 막 쏟아붓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경기력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선수가 라민 야말이고 사실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인테르가 또 워낙 극적인 골들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승에 진출했었고 그 챔스 4강이 승리로 바뀌었다면 그래서 뭐 결승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승전에서 또 퍼포먼스 보여줬다면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야말에게는 그 챔피언스 리그가 약간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24-25 시즌 야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 3위는 비티냐고요. 비티냐는 정말 다 되는 중앙 미드필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 도사 유형으로 공도 잘 차고 또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 3미들의 유기적인 로테이션을 담당해주는 선수가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후방에서의 조율이라든지 탄탄한 기본기, 완벽한 퍼스트 터치, 정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줬던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 중거리 슛도 터질 때가 있는데 그런 중거리 클러치 능력까지 그냥 잘한다. 비티냐 충분히 3위 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이번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을 아주 든든하게 책임져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제가 살라가 중간에 한참 잘할 때 발롱도르 영순이라는 썸네일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살라가 중반 이상까지는 되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득점왕과 도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살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화력이 조금은 아쉬웠죠. 특히 토너먼트 단계에서 이 살라한테 아무래도 우리가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필 또 누누 멘데스가 살라를 엄청나게 잘 묶으면서 이게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한테 임팩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활약 그리고 리버풀이 너무 빨리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면서 조기에 탈락했던 게 이러한 살라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살라는 뭐 본인의 커리어 하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이 득점하는 과정에서의 살라, 득점을 너무 쉽게 한다고 할까요? 누군가 쉽게 한다는 건 되게 잘한다는 건데 진짜 깔끔하게 득점을 잘 해줬던 것 같아서 더 성숙해진 살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하피냐입니다. 하피냐는 챔스 득점왕, 도움왕 두 개를 모두 달성했고요. 24-25 라리가 MVP를 달성했습니다. 하피냐 너무 잘했죠. 뭐 하피냐가 발롱 후보에 올라간다. 저는 요것들이 사실 몇 년 전에 들었다면 엄청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피냐가 그 정도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윙어 자리에 선발 출전하지만 뭐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 가능하고 좌우 윙어 다 되고 그 다음에 오프 더블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저는 브라질리언이지만 약간은 유럽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 더블 움직임 가져가고 또 하피냐가 빠따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왼발 대각선 땅볼 슛 뭐 이런 것들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축구력이 많이 올라왔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피냐가 지난 시즌 반짝이 아니라 이번 시즌 초반에도 어느 정도 그런 감각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이번 시즌에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위까지 선수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6위에서 10위입니다. 6위는 아슈라프 하키미입니다. 세계 최고 라이트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난 시즌 하키미와 쿤데를 최고의 라이트백 2명이라고 봤었는데 사실 쿤데가 중간에 부상으로 뭐 챔스 4강 같은 무대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하키미가 지난 시즌은 최고의 라이트백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결승전에서까지 득점을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큰 업적을 쌓아준 게 이 하키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하키미는 일단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미쳤습니다. 빠른 스피드 그리고 신체적인 탄력이라든지 뭐 몸에 가지고 있는 민첩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고 저는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정신없는 로테이션 전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이런 하키미라는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파리 경기할 때 보면은 하키미가 거의 투톱 위치까지 올라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과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하키미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 7위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이었고요. 사실 음바페가 초반에 약간은 적응기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음바페니까 그걸 적응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음바페 정도의 기대치가 아니었다면 뭐 다른 선수라면 괜찮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적응력이었고요. 결국에 이제 음바페가 적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니시우스와의 활용법이 정해지면서 그때부터는 본인의 모습을 잘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바페가 결정적으로 더 높은 순위까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성적 때문이겠죠.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국내 대회에서는 바르셀로나한테 다 트로피를 뺏겼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도 아스날에게 패배하면서 높은 위치까지는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음바페가 7위 정도의 랭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이번 시즌은 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롱도르 영순위 중에 한 명이고요. 이번 시즌의 흐름에 따라서 또 순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파리 콜 팔머입니다. 팔머라서 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 후반기 조금 주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파머가 요 정도 순위까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람이 투표하는 거다 보니까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팔머의 클럽 월드컵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을 반영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파머의 활약이 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파머 역시 다른 일반 선수라면 되게 잘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머가 워낙 23, 24 때 잘하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머도 충분히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위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맨시티고요. 저는 돈나룸마가 사실 순위가 더 높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2번 막은 거 그리고 아스날전도 사실 골 들어갈 만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돈나룸마가 그런 것들 막아내기도 하고 빌라전에서도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파리가 빵 터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돈나룸마는 정말 좋은 골키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 와서도 또 자신의 장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위는 누누 멘데스입니다. 누누 멘데스는 지난 시즌 좌풀백 1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 모두 완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살라 같은 그런 슈퍼스타들을 막아서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키미가 올라갈 때 변형 백스리 만들 때 왼쪽 스토퍼 역할도 잘하고요. 본인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경기하는 거 보면 실수가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수 밸런스가 진짜 잘 갖춰진 풀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1위부터 15위입니다. 먼저 11위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고요. 페드리는 뭐 추가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사실 페드리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요것보다는 살짝 높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페드리가 사실 위치 자체가 스탯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그냥 경기를 보면 축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살짝은 더 높았어도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페드리 이번 시즌 너무 좋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25-26 시즌에서도 페드리가 정말 바르셀로나의 핵심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등 흐비차입니다. 흐비차도 너무 좋았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흐비차였습니다. 흐비차가 들어오면서부터 덴벨레가 가운데로 픽스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콜라 두에 같은 선수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 톱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흐비차는 가운데에 설 수도 있고 사이드에 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게 해준 마지막 퍼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흐비차가 수비 가담까지 정말 성실히 해주는 탓에 상대방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13위 해리케인입니다. 해리케인도 뭐 말할 필요 없죠. 현 시점 스트라이커 중에 가장 쉽게 골을 넣는 선수가 해리케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반 선수라면 유효 슈팅 정도의 찬스를 해리케인은 다 골로 만듭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단순히 골만 넣기 때문에 좋은 스트라이커가 아니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 관여해서 한 번에 풀어주는 그런 능력들도 있고 또 공중볼을 헤더로 밀어넣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서 완전히 컴플리트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해리케인이라는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데지레 두에입니다. 두에는 극 후반기에 폼이 막 올라온 그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승권의 팀들은 극 후반기가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대부분 결승전이나 4강전 이런 높은 게임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는 게 임팩트가 되게 커질 수 있는데 두에가 또 결승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에가 이렇게 순위가 높았던 것 같고, 또 클럽 월드컵에서도 두에가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15위는 빅토르 요케레스입니다. 요케레스는 지금 소속은 아스날이지만 스포르팅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스포르팅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골을 득점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리그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어쨌든 간 공격수는 그 골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요케레스가 아주 많은 득점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16위에서 20위입니다. 16위는 비니시우스인데요. 비니시우스는 23-24 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 24-25 때도 한때는 음바페보다 폼이 좋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니시우스가 보여줄 수 있는 비니시우스만의 그런 크랙 플레이, 그리고 고점에서의 임팩트, 이런 것들을 고려한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17위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득점 2위, 그 다음에 뭐 플레이 상황에서도 연계, 역습시 마무리, 전개,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트피스에서도 득점력이 좀 있었어가지고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트로피 행진에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17위라는 순위는 살짝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챔스 빼고는 바르셀로나가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라리가 득점 2위까지 해서 주전 스트라이커가 요거보다는 조금 높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18위는 스콧 맥토미니입니다. 나폴리로 가서 자신의 장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시즌이 아닐까 싶고요. 미드필더지만 리그에서 12골을 집어넣으면서 지난 시즌 세리의 MVP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넣었던 득점들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말 엄청났고요. 콘테의 새로운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위 주앙 네베스입니다. 사실 주앙 네베스는 진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 중 하나죠. 흐비차와 더불어서 이번 시즌 파리의 최고의 영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원을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통계로 보면은 뭐 태클 시도 횟수, 태클 성공 횟수, 그 다음에 뭐 경합,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주앙 네베스입니다. 그 다음 20위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데요. 인테르가 챔스 결승까지 가는데 라우타로가 되게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고,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아웃프론트로 득점하는 거라든지 또 바르셀로나와의 4강전에서도 큰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르의 공격 대장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21위에서 25위입니다. 21위 세루 기라시입니다. 기라시는 분데스리가 올해 팀에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하피냐와 함께 공동 득점왕이었어요.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올해의 선수도 달성했던 선수가 기라시입니다. 그 정도로 득점력에 있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스트라이커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22위 알렉시스 메갈리스터입니다. 메갈리스터는 지난 시즌 리버풀 리그 우승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이고요. 안정적인 저점을 보여줬고 또 축구력 같은 것들도 있었고 가끔가다 터지는 중거리 슈팅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공격 끝나자마자 바로 압박을 들어가는 그런 역압박 상황에서 메갈리스터가 적극적으로 압박해주는 모습들도 저는 상당히 팀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위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은 지지난 시즌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 바로 아래서 때로는 가짜 9번, 때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들어오면서 그때보다는 약간은 수비적인 것들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 24보다는 공격적인 스탯을 뽑아낼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순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벨링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또 제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24위는 파비안 루이스입니다. 파비안 루이스도 사실 예전부터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던 선수는 아니죠. 근데 파리로 팀을 옮기고 유로 때 로드리의 짝으로
스페인 우승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저는 좀 선수의 퍼포먼스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요. 또 이번에 주앙 네베스, 비티냐와 함께 3미드를 구성하면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고 그 3미드에서 또 피지컬을 담당해주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또 왼발 킥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선수고 트래블의 주역 중에 한 명으로 24위에 랭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5위 덴젤 둠프리스입니다. 둠프리스 완전히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드백 중에 한 명이고요. 키도 크기 때문에 세트피스 시 헤더 능력이라든지 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득점 장면 같은 거 보면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테르의 챔스 결승에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26부터 30위. 26위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홀란드는 사실 지난 시즌은 시티가 조금 흔들리는 시기가 있어서 홀란드의 커리어 중에는 아쉬운 시즌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선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홀란드도 지난 시즌 뭐 시티가 챔스를 더 올라가거나 리그에서 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면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팀의 성적이 좀 뒷받침해주지 못한 부분, 또 홀란드를 박스 안에서만 쓰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7위는 데클런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리그만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시즌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이 또 엄청 났잖아요.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전 보면은 엄청나게 잘해줘가지고 그런 임팩트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위는 버질 판다이크입니다. 판다이크는 지난 시즌 리버풀의 리그 우승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살라와 반다이크 이 두 명이 정말 리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각각 공격과 수비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 실력 자체는 뭐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팀의 성적이 조금 더 뒷받침해줬다면 더 높은 순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29위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비르츠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리그 베스트, 그 다음에 레버쿠젠 올해의 선수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창의성을 보여주는 선수, 엄청난 터치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 그게 바로 비르츠고요. 그런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리버풀에 엄청 거액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레버쿠젠이 사실 지난 시즌은 리그에서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비르츠의 임팩트라든지 고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30위는 마이클 올리세입니다. 사실 올리세는 24-25 바이에른 뮌헨 최고의 이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죠. 분데스리가 리그 베스트, 도우망, 그리고 올해 신인, 바이에른 뮌헨 올해의 선수, 여러 가지 상들을 쓸어 담았고요. 플레이메이킹 능력, 왼발 킥 능력,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 여러 가지가 다 갖춰진 선수고 이제 오른쪽 한 자리는 붙박이로 박아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올리세입니다. 자, 이렇게 발롱도르 30위까지 제 생각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순위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